잠시 후. 네, 여러분께서는 TVN 한국교통방송 TVN 교통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노래가 듣고 싶었나 봐요. 예, 음원보다 더 좋은 목소리, 법무법인 YK의 김지훈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TVN 애청자분들의 전담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럼요. 예. 사실은 변호사님이 바쁘시면은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떡하죠? 예. 근데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는 좀 바쁘셨나요? 네, 지난 한 주는 바빴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교통사고가 혹시 있었는지. 교통사고 같은 것보다도 네. 좀 이제 정책적으로 이번 주에는 교통 관련 사건은 항상 이제 늘상 일어나기 마련인데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서 경찰이 네. 집중 단속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 뭐 주차 관련 이슈가 올라오기도 하고 황당한 소식들이 좀 있었죠. 네, 저 사실 이것부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주차장에서 2칸, 심지어 4칸까지 차지하는 얌체 주차족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한 분이 이제 제보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나도 하면서 이제 사진을 네. 올리는 거죠. 우리 주차장에도 이런 문제 있다고. 예. 그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관심의 대상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이게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처음 올라온 거는 이 2칸씩 주차장을 차지하는 얌체 주차장 차주들이었는데 이제 2칸을 차지하면서 대놓고 유리창에다가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연락 주세요. 뭐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 그거 보면서 이거 거의 협박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협박까지는 안 되는데 사람 이제 화병 나게 네. 하는 그런 이제 문구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을 능가하는 레전드급 얌체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것부터 더하다고요? 예. 예. 경차 전용 주차장 3칸에 가로로 세로도 아니고 가로로 차를 대놓은 그랜저 차주 사례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화가 나기에 앞서서 웃음이 나옵니다. 예, 창의성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도로왕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한테는 주차왕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거 생각이 주지 들어요. 마요. 그럼 주지 말까요? 예.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일 관심이 그거였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걸 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버리면 오히려 얌체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데 네.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결론적으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이게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대면 경찰이나 군청에서 이제 시군구 공무원이 차량을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은요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야 이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유지에서는 이러한 법의 영역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에 애당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얌체 주차족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법적으로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걸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하긴 하는데요. 상황을 중재해 주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공백이 있으니까 이런 얌체족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일명 무개념 주차 금지법 이런 게 발의가 된 적은 있었는데 네. 뭐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 기간 만료로 다 폐기되거나 그래서 현재는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얄미워서 그 차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의 사진을 올리거나 하게 되면은 그건 또 올린 사람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요새 이제 약간 옛날에 뭐 미투 운동처럼 네. 그 주차 단속 불법 주차 단속들을 우르르 이제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례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게 번호판은 그래도 가리고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냥 신상 공개해버리겠다고 올- 번호판을
공개를 해버리고 공개를 하고 네. 혹은 뭐 차주 번호나 주소 같은 걸 공개해서 올리면 사실 이런 후기를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전에 그 대구에서 막 뭐 민폐 막 소리를 개성을 지르는 그런 이제 식당 길막 차주분도 신상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보는 사람은 사이다인데 당사자는 좀 위험합니다. 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도로가 일반 도로였다 그러면 일반 교통방해죄라고 형법에서 정한 죄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사이다식의 어떤 이렇게 우리가 그럼 혼내주자라는 방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거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청원하는 청원글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공론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일단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절대로 예.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는 짓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차에 해를 가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재물손괴죄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네. 저를 만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까 그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분들이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단속이 적발이 돼서 벌금을 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벌금까지는 아니고 네.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로 해결이 되는데요. 네. 첫날부터 월요일에 뉴스 기사가 떴는데 숨어서 단속을 그것도 내리막길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직 제도 홍보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네. 그 단속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도로 제한 속도가 50km. 주택가와 그렇죠. 이면 도로는 30km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50인지 60인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50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러면 게 마음이 편하죠. 예, 예. 그게 지금 제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태료도 사실 일단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몰라서 일단 적발이 되긴 했는데 과태료는 저희가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승용차 기준으로는 이제 초과 속도가 얼마였냐에 따라서 구간이 이제 정해지는데 뭐 20km 이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그래서 뭐 7만 원, 10만 원, 최대 13만 원까지도 이제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경찰에 직접 단속이 돼서 딱지를 끊게 되면 네. 그때는 범칙금으로 3만 원에서 최대 한 12만 원 정도 낼 수 있는데 이때는 벌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바로 경찰한테 적발이 될 경우에는 예, 예를 들면 네. 경찰이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과태료는 차에 대해 나오는 거고요. 네. 범칙금은 운전자에 대해 나오는 거라서 운전면허 그 사람 소지자에게 벌점이 들어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세니까 일단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몸을 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 무면허 또 음주운전 사고 때는 보험 처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가능했단 얘기예요? 네, 사실 그동안은 보험 상품마다 그리고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보험 처리가 가능했고요.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일부 이제 사고 부담금을 물리기는 했는데 네.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는 전혀 어떤 보험 상품으로도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같은 이제 중범죄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보험금 지원을 못 받게 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서요. 네. 아직 제대로 시행이 된다거나 혹은 뭐 지금 당장 못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확실하게 이제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근절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관련해서 사건 변호도 많이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지 살짝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위험한 것은 처벌이 세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음주운전을 하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크게 납니다. 본인 혼자 다치면 다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제 그나마 났지만 다른 차가 피해를 본단 말이죠. 역주행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뭐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물어야 되고 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료도 나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한 경우에는 구속돼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점 네. 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험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